네, 여러분, 류봉도와 함께하는 즐거운 국어 시간. 오늘은 지난 2시간 동안 함께했던 알퐁스 도데의 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의 내용이나 특징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은 회상과 시점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유적 표현이 활용된 부분, 그리고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신미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먼저 이 작품의 내용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 작품의 도입에서 나에 대한 소개가 있었죠. 리브롱산, 양치기, 외롭다,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요 하면서 말이죠. 기억나시죠? 외로운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올라오는 보급품 시간에 행복해야 하는데요. 어느 날은 평소와 다르게 노라드 할머니, 꼬마 미아로가 아닌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직접 올라왔죠. 아가씨의 성격이 드러났고 나는 쑥스러워했고 그 순간이 꿈 같았고 아가씨가 떠나가는 걸 아쉬워하는 자갈소리가 마음에 툭툭 기억나실 겁니다. 그랬는데 아가씨가 다시 올라왔죠. 강이 불어나서 집에 못 가고 슬픈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나는 본인의 최고를 대접해주죠. 그러나 아가씨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잠 못 이루는 아가씨는 모닥불 옆에 나에게 다가옵니다. 늦은 밤 풍경을 설명해주던 그 아름다운 문장들 기억나시죠? 그러다 떨어지는 별똥별이 계기가 돼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죠. 별자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양치기야? 별들도 결혼을 하면서 아가씨가 양치기의 어깨에 기대어 잠드는 모습까지 기억나시죠? 이 정도면 내용 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갈래는 소설이죠. 현대소설이고 길이가 짧으니 단편소설입니다. 그리고 순수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순수소설이라는 건 소설의 내용이 뭔가 재미 위주거나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술성이나 소설의 본질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설을 말합니다. 이 작품의 성격은 서정적, 목가적이라고 했는데 서정적이라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감정을 풀어놓는 것, 감정, 심리적인 요소를 다뤘다는 거고요. 목가적이라는 건 넓은 들판이나 이런 곳 분위기처럼 평화롭고 뭔가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제재는 이 작품에서 사용된 소재를 말하는 건데요. 이 작품에서 사용된 제재는 이제 별이나 아가씨에 대한 양치기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주제는 아가씨를 향한 나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말 그대로 인간의 순수성을 추구했다는 점, 잔잔한 전개라는 점, 그리고 3, 4번이 중요한데 작품의 배경이나 인물의 감정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소재의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는 비유적, 상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상의 효과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의 첫 문장에서 이 작품이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라고 말한 적 있죠. 그렇다면 문학에서 이 회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일어난 이야기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전래동화 같은 걸 보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것처럼 말이죠. 또 사실적으로 느껴지니까 더 흥미진진하겠죠. 요즘 말로 이거 실화냐? 이거 주작 아니야? 하는 것처럼 뭔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뭔가 좀 더 재밌고 이야기가 잘 들리게 되는 효과가 있죠. 또한 과거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대한 소중함, 애틋함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디서 들었던 문구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용서는 과거와 현재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점의 효과인데요. 시점이라는 건 서술자가 작품 속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의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나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듯이 서술함으로써 독자는 서술자죠. 나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마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느끼니까 좀 더 사건이나 인물이나 배경에 몰입하고 공감하기가 쉬워진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유적 표현이 활용된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비유적 표현이 참 많이 사용됐죠. 선생님이 몇 개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비유적 표현으로 나의 심리를 묘사한 부분입니다. 노새 발굽이부터 자갈들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톡톡 떨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아가씨와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날이 저물 때까지부터 내 꿈이 사라져버릴까봐 움직일 엄두도 못 내고 마치 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지요 라는 부분은 뭐뭐처럼이라는 직유법을 사용했죠. 아가씨와 함께한 잠깐의 행복을 오랫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나아가 아가씨를 비유한 다양한 표현들인데요. 먼저 에스테렐 요정이라고 비유했죠. 이 에스테렐 요정이라고 말한 건 아가씨의 아름다움과 이 신비로움을 나타내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꿈같은 존재로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양보다 더 소중하고 하얀 양이라는 표현은 아가씨의 순수한 모습 그리고 연약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천상의 작은 목동이라는 말은 아가씨의 선하고 순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내가 아가씨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여릿여릿하고 가장 반짝이는 별이라는 말은 아가씨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그리고 아가씨를 지켜줘야 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마지막 순서는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신미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게 심미적 인식, 심미적 가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집중하세요. 자, 밤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먼저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친근감 있게 표현했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그리고 밤의 소리를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직유법을 활용해서 사용한 거. 그리고 다음은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 그리고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해서 밤 풍경을 생생하게 표현한 거. 먼저 의성어라는 건 뭐 멍멍, 야옹야옹, 뭐 탕탕 뭐 이런 것처럼 사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요. 그리고 의태어라는 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을 또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뭐 가물가물, 힐끔힐끔 뭐 이런 것처럼요. 다음은 별자리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신비성 볼게요. 별을 살아있는 존재처럼 표현하거나 사람처럼 의인화하는 비유법을 사용해서 문학성을 높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살아있는 존재처럼 표현하는 거랑 사람처럼 표현한다 라는 게 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살아있는 존재처럼이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존재가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는 이러한 비유법을 활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낭만적이고 서정성이 풍부한 이야기를 통해 서정적인 분위기와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에 포커스를 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순수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비유 활용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별들을 양떼로, 아가씨를 별로 비유하거나 아가씨의 고귀함, 연약함, 아름다움도 표현하고 있었고요. 아가씨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표현했습니다. 비유를 활용해서요. 그리고 아가씨에 대한 나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심미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이 작품의 신비성을 드러내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내용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작품 내용과 더불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해 작품에 드러나는 심미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두랑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과제가 있는데 그 학습 과제는 제가 위두랑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